예,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연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 벌을 받기로 명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거제시 농업정책과장 이영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소장님, 우리 보좌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54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뭐 다른 거는 제가 이 500 없지 않을까? 예, 농업지원과 한번 봅시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한번 봅시다. 예. 495페이지 한번.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예, 요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맨 밑에 보니까 모노레일 준공 및 시험 운행해가지고 6월부터 8월까지 돼 있고 SNS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수시돼 있는데 이게 우리 뭡니까 포로 수용소도 몇 번 수독돼 가지고 그 지금 한 달 정도 페널티 먹어가지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아직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 돼가지고 지금 준공 계획이 지금 7월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광공사에서 지금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조금 심의를 기울여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언론이고 뭐고 또 떠들었는데 우리 또 숲소리까지 그리 돼버리면은 좀 곤란한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지? 예, 쉬운 점부터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98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총 22개 중에 8개가 거제에서 했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좀 평균적으로 한 7, 80%가 거제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한 20%가 또 외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문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정밀 안전 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거제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없고 또 대다수의 지금 이제 우리 생활환경 정비 사업도 이게 본사는 여기에 지금 다른 데 있지만 지역에서 다 지사를 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504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시설비도 보니까 다른 거는 뭐 다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퍼펙트한데 그죠? 이 숲소리 공원 2개, 이 프로젝트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요것도 조달청이 아니고 요 두 개만 조달청이 없어요. 그 위에까지는 전부 조달청으로 되어 있는데 저 광급 자재 예. 요거는 뭐 광급 자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강급 자재가 조달이 아니라 나머지는 다 지금 다 입찰입니다. 입찰이고. 예. 예. 50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 사항 보니까 회의를 뭐 농지위원회도 13번, 농업, 농촌, 식품 산업 정책도 7번 다 했는데 여기는 왜 시의원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죠? 요 두 위원회는 지금 농업수당심의위원회는 우리 김동수 의원님이 들어있고, 예. 예, 그거는 봤고 예, 예. 예. 나머지 지금 농지관리위원은 이게 지금 거의 농업 전문가라든지 다 지금 정해진 지역의 농협이나 이런 데 추천을 받게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이 위원으로 추측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농지관리위원은. 예. 근데 농지위원회 그러면은 다 마찬가지죠. 다른 과의 위원회도 전문 분야가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주소를 대다수가 주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주소를 두고 있던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면 우리 16명의 시의원들이 각 그 전공 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농업에 우리 저 경관위에 관련된 거는 저 행복에서 들어가고 행복에서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그로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업인 수당도 우리가 못 들어가고 저쪽에 김동수 의원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농지관리위원은 임기가 지금 8월 17일까지입니다. 끝나고 나면은 예. 할 때 재임명할 때 검토를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느냐면 지금 각 과별로 보면 위원회에 보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들어가려면은 전문 분야고 그러면 건축가 같은 경우도 저쪽에 전문 분야가 있어서 거기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농지관리위원 같은 경우 면별로 하나씩 지금 다 있고요. 지금 시는 지금 시에서 우리 저희 하고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너무 지금 이제 한 곳마다 한 분씩 다 하면은 너무 좀 위원님들도 많이 또 아니 한 곳마다 한 분씩 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 농지위원회에 한 명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한 명. 뭐 농업, 농촌 및 식품에 또 한 명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갖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건 다 농민의 아들 아닙니까? 16명 다. 그다음에 506페이지 공모사업 한번 봅시다. 이게 저는 해양수산부 공모를 5개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해양수산부는 보통 수산과나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거제, 통영, 남해 이쪽은 좀 특수지역이 돼가지고 원래 우리 그 농림 사업이 원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내 말이 제 말이. 예,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은 지금 해수부를 넘어가가지고 지금 저희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제, 통영, 고성 같은 경우 고성이 아니고 그 남해까지는 지금 해수부에다가 공모 사업을 지금 신청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은 농림축산에다가 농림축산은 한 건도 없고 공모가 해양수산부에 5건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농림축산 쪽에는 아예 뭐 공모 사업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는. 저희들은 이제 처음부터 신청을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어촌을 끼고 있는 데는 무조건 해수부라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농림부는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농업정책과는? 예,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우리 거제시는요. 아. 이 거제시의 일반 농산 어촌 개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농업지원과는 지금 농림축산으로 또 공모 사업에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예, 그건 맞습니다. 농업정책은 안 되네. 예, 그렇습니다. 아, 5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숲수리공원이 방문객하고 수입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48만 명이 왔네, 그죠? 그는 전체 지금 이제 2020년도 부당하고 20년도부터 4년 동안. 예. 그러면은 전년도에는 10만 명 정도가 온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익은 5,900만 원. 예. 근데 2023년도가 제일 작네요, 그러면. 그래 따지자면. 20년, 21, 22년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공사 때문에 수도를 해서 그런가요? 수도 부분도 있고 카페 운영을 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카페가 왜 뭐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력 대비 효율성이 조금 미비해서 그래서 카페를 중단하고 지금은 이제 무인 카페로 지금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지세포 해양 레포츠 같은 경우는 몇 년을 비워놨다가 거기 그 카페 하던 자리를 그래서 이번에 공모해가지고 햄버거 집을 열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예.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연구를 잘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 전환이 되어버렸네 무인으로 그지?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어쨌든 어린이들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예, 예. 숲소리공원. 그 햄버거 장사로 한번 전환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지. 대박이 났던데. 지금 이제 위에 우리 농촌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금 시설을 거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는 무인으로 가는 게 계속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꾸로 우리 왜냐면 능포 능포에 우리 국가에서 지어주는 낚시공원 같은 경우도 다 무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장단점은 다 있을 겁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 좀 삭막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우리 농촌스럽지 못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햄버거집 같은 거 한번 그 햄버거집 하면서 뭐 어린이들 좋아하는 이런 거 팔면은 대박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네, 그지? 아니 이제 우리 지금 양떼 목장 위에 힐링 카페라 해가지고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힐링 카페. 예, 거기가 준공이 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다른 뭐 음식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밑에는 잠시 머무른 공간으로 있는 게 그러니까 맞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타 지역에 가봐도 그런 시설이 좀 이렇게 있어야 그 매점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말로 우리 학교도 매점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일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525페이지 한번.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어쨌든 뭐 우리 소장님도 고생하셨고 청사 이전하는데 지금은 뭐 불편사항 같은 게 좀 없습니까? 지금은 뭐 처음에는 이전하고 나서 조금 옛날 있던 청사하고 출퇴근 시간이 조금 했는데 지금은 거의 좀 다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 불과 시간이 해보이면 몇 분 차이 안 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것도 우리 선배 공무원들께서 어쨌든 부지 확보를 하고 그 중에 또 우리 소장님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이거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부지를 확보 안 했으면 요 생각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 우리 거제시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부지가 없다고 뭐 벌써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뭐 시장님부터 그 말씀 하시고.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야외에서 뭘 좀 이렇게 광장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있으면 야외 행사라든지 이런 걸 좀 하면 참 좋은데 그쪽에 그 도움 경기장이나 도움 식물원 같은 그쪽은 크게 에리아가 다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긴 없어. 그 특별한 건 없네, 그지? 예, 그렇습니다. 예, 526페이지. 뭐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유기농 527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소 여기가 거의 뭐 마에 근무하는 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힘든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뭐 저번에 타 지역에 비해서는 또 조금 지하도 있고 다른 데는 그렇다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게 뭐 5분 10분 있다 보니까 힘들던데 어쨌든 그분들 좀 뭐 건강이나 그다음에 뭐 복지나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 좀 한 번 더 이제 챙기셔가지고 격려나 이런 걸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예, 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외 수입 부가징수 관련돼서 미수액이 좀 있습니다. 큰 건수가 2개가 메인 건수인데 체납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농업 기반 목적의 사용은 지금 사실상 이게 전체 체납금액 65%가 지금 1,900만 원 정도 되는 분이 2016년 6월 1일 날그 주택 건설 승인을 받아가 이룬 소동 중공 아파트 뒤에 지금 거기에 991세대를 갖다가 승인을 받고 나서 아무것도 지금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유재산 변상금인데 이것도 지금 한 800만 원 되는 게 이제 불법으로 점용을 장기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경찰 고발까지 했는데 지금 돈을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위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농업 기반 시설 목적의 사용료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방법을 취해서 빨리 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18 예비준공검사 실시 현황 509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 우리가 멋지게 잘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비준공검사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적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51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한번 나왔는데 숲소리공원 관련해서 수유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안에 시설 현황에 보면 작년도의 시설 규모 수치 대비해서 수치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뭐 시설이 변경이 됐습니까? 수국정원 같은 경우에 4764에서 4393으로 바뀌었고 숲속 쉼터도 7416에서 5108. 이게 지금 바뀐 게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그 어린 교통공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힐링 카페라든지 뭐 아니요. 하나하나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수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4764에서 예. 4393 줄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이 지금 수국 그 카페 그 힐링 정원에 있었는데 그게 어린이 교통공원이 들어오면서 좀 줄었어요. 그럼 뭐 숲속 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조금 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이 우리가 이게 이제 만들어질 때는 교통과에서 이제 메인으로 하다가 이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다 우리 과로 지금 넘어왔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도시관리계획상 네. 이제 지금 이제 저기는 건물이 들어서고 이렇게 됐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지나 잡종지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빠지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시설 규모 안에는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전체 되는 우리 거죠. 수필공원 안에는 들어 있는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빠져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밑에 방문객 수입 현황에 우리가 23년도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그 새로운 숲 조성이 되고 모노레일 설치가 되면 좀 나아질 걸로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모노레일이 설치가 되고 또 이 위에 그 힐링 카페가 되면은 1년에 그 방문 예상 인원을 20만 정도를 잡고 1인당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만 원씩 쳐서 연 매출이 한 20억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홍보를 최선을 다하려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이제 조대영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 무인 카페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무인 카페 전환을 했을 때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혹시라도 뭐 담배를 피면 안 되는데 몰래 또 들어가서 또 뭐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게 또 발생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자판기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인 카페가 안에 지금 자판기가 들어져 거의 있습니다. 자판기로 되어 거기가 있는 지금 거죠. 솜사탕 어린이 솜사탕 기계하고 예. 그다음에 그 커피 머신이 지금 들어 있어요. 예. 관련해서 관리 부분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없게 그렇게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조대영 의원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지만 모노레일 관련해서 우리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배터리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매뉴얼 특히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대피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이제 사고가 터진 부분이거든요. 또 그래서 그 안전 매뉴얼 관련돼서 제작을 하고 그거를 잘 고지를 해서 타시는 분들 관광객이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 맞습니다. 오해를 해서 신고를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5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생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둔덕, 사등, 연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가 또 별개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여기 이제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결국에 이제 주민들 전체 생활환경 정비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던 이제 그 시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수건 사업을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기타가 이제 예구가 들어가서 이 동네가 아닌데 그럼 별개로 이제 그거는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이제 올랐다. 예,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예. 5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근역 단위 거점 개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공모 이후에 착공이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착공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들이 뭡니까? 뭐 의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이 이제 당초에 신청할 때는 진짜 뭐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예비계획 때부터 이제 기본계획 실시 설계를 오면서 사업 내용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주민들 요구가 많이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반영하고 또 계획이 변경되고 그 기본계획부터 시작해 그 해수 승인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 행정 절차 부분에 특히 이제 해수부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떨어져야 결국에는 이제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해수부하고 그 행정 절차에 실제로 이제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발로 좀 많이 뛰셔가지고 시간들을 좀 최대한 좀 줄여 주십사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업비 투자 계획 뭐 예를 들어서 518페이지 구형하고 송포 같은 경우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제 수치들을 상당히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자부담 부분이 지금 이제 빠져서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부담 비용이 이제 앞에는 이제 없어졌고 여기는 일부 줄어서 또 예.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금 송포는 넣고요. 구형은 지금 이제 자부담금은 다 지금 이미 그 신청할 때부터 확보를 해두었었습니다. 확보를 한 예. 상태입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뒤에 이제 투자 계획 부분이 지금 이제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제출할 때 밑에 이 연월을 써주십시오. 언제적 알겠습니다. 기록인지를 예.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에 나와 있는 기본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형 송포. 예. 그리고 지금 구형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시행 계획이 최종 다시 승인이 되고 송포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지금 이제 심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승인받게 되죠. 네, 지금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게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재정본을 또 제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복합 공간 관련해서 5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센터를 우리가 오픈식을 하죠. 언제쯤 네. 잡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11월 지금 도로가 준공이 11월쯤 되면은 될 거라고 보고 그때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지금 진입도로 2차부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복합 공간에 대한 홍보, SNS가 어떤 수단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전국적으로 우리 이제 반려동물 관련돼서는 거제시다 하는 이런 거를 좀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을 통해서 관광객이 이제 자기들 그 애들 좀 데리고 왔을 때 좀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거듭날 수 있게끔 한 단계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개체 보수가 작년 대비해서 이제 한 절반 이하로 조금 줄었습니다. 증축 우리가 보수 한동을 증축 계획을 하면서 줄어든 겁니까? 증축 계획을 이제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고양이를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원래는 고양이를 저희들이 그걸 이 유기동물이 아니라서 안 해왔는데 이제 계속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새로 보호센터를 증축 하면서 그 유기동물을 지금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고양이를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있던 애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존에 있던 때는 그냥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럼 101마리는 그냥 그대로 지금 이제 그 전에 220마리 있었는데. 그 이제 분양도 되고 예. 이제 그 온 것 저 동물 중에 이제 좀 상태가 시점에 안 시점에 좋거나 맞춰가지고 예. 처리를 했다. 예. 예.
그 밑에 이제 우리 유기동물 입양이 좀 수치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입양자 대비해 가지고 그 입양 기증 마리수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입양자가 한 명이면 현재 입양 뭐 마리수를 따지면 2마리가 넘는 택이 돼 버리거든요. 거의 3마리 수준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입양자하고 그 관련해서 대장을 관리를 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입양자 한 명이 동물개체 하나를 이렇게 데려가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입양자 명에 이제 입양자가 116명인데 입양 제 마리수가 366마리입니다. 이 지금 단체 기증이 돼 있는 게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집뿐만 아니고 또 단체 이쪽으로 간 게 지금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입양 대장 관리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입양을 할 때 그 입양하시는 분들의 교육이 합니까, 별도로? 지금도 뭐 간단하게 지금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이제 동물보호센터가 그 지원센터가 되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뭐 바로 저 교육도 겸해서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입양자의 이제 이런 교육 같은 거는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531페이지에 가축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 관련해서 예전에는 공수의사가 있었는데 이제 공수의사가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4분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러면 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신감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슴 510페이지.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게 뭐 수입이 많이 감소된 것은 카페가 약간 중단하는 바람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 카페 수입 지출을 저에게 좀 보내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1년간. 그리고 그 무인 카페가 있고 하는데 이런 현금으로 들어오는 데는 또는 오는 날은 없습니까? 거기 무인 카페는 카드 결제. 전부 카드. 예, 그렇습니다. 현금은 전혀 없다고. 예,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11페이지에 우리 모노레일 22억 전액 10입니다. 예. 들어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항우 계획을 보니까 7월에 준공을 해서 8월에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8월에 시범 운영하면 안 돼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월 20일 이후에 방학이잖아요. 예. 방학 때 우리가 거의 다 그 방학을 기점을 해서 올 건데 8월 달에 시범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식 운영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네. 이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올해 막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공기가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딜레이 돼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땡길 수 있는 데까지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8월 달에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또 많이 홍보도 될 수 있고 방학 동안이 그지?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한 것처럼 질문한 것처럼 노약자 어린이들이 많이 올 거예요. 모노레일은 그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오픈하는 날 굉장했어요. 제가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정말 이거 점검 해야 될 겁니다. 같이. 예, 알겠습니다. 예. 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모노레일 같은 거 아니면 그 8월에 또 최대한을 오픈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10월 말은 안 돼도 8월이라도 하도록 해주세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감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지역구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또 이달 말 되면 또 이제 가시니까 섭섭합니다. 자주 봐야 되는데 또 보게 되겠죠. 예. 질문 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숲소리 공원은 이제 모노레일은 지금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청하차장 부분 지금 얼추 한 70% 정도 준공이 되어 있고 지금 거기가 되면은 바로 모노레일을 지금 깔 그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신부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오게 하면 조금 공기가 연장이 되는데 하여튼 7월 말까지는 지금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비가 올 것 같아서 장마가 오면 또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이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제면에 또 손님들 많이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역단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제면에 예, 그거는 지금 진척이 어떻습니까? 지금 마무리 돼가 합니까? 건물이 아직 남았죠? 지금 건물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본 건물 나머지는 지금 다 끝이 났고요. 본 건물도 지금 한 65% 지금 공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한 번씩 가보는데 그 옆에 지금 공원 지어놨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뭐 애기들이나 뭐 누가 좀 옵니까? 지금 개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전체 준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일괄 준공이 하고 난 후에 지금 이용을 해야 될 그런 지금 상황이. 저도 가보는데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뭐 사람들이 진짜 많이 거기 와서 좀 뭐 여가를 좀 보낼 수 있을런지 좀 이거 제가 볼 때는 제가 저 공원 팀장 할 때 우리 그 물놀이장도 제초 그걸 만들었고 지금 그 우리 숲소리 공원에다 가면 엄청 높은 지금 그 어린 놀이터가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도 많이 오듯이 저기도 지금 우리 그제 시대 저런 시들이 최초로 생기기 때문에 아마 뭐 우리 도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오면 얼마 좋겠습니까? 걱정이 좀 됐어. 그 나머지 그 또 지금 그 우리가 지난번에 국장님하고도 같이 봤지만 전망대 그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뭐 새로 또 하시다 하니까 물론 뭐 이제 우리 시비 세금으로 하는 저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그것도 좀 잘 살펴서 좀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 뭐 국가 축제하고 이래 하면 또 뭐 저도 그 각설에서 그 도복을 좀 만들려고 저 도복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우리 그거 조금 전에 김영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반려동물 거기 지금 공원 거기는 지금 다 지었죠. 그 위에 공원은. 예, 공원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공원 지은 지 내가 알기로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래 지금 그 이제 그 진입도로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차를 우회를 해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차 2대가 지금 교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더라도 거기가 지금 이제 그 비포장로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새로 도로를 한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면 다시 나갈 때 내려가야 되지. 위로 가는 길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예. 그 위로 가는 길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위로 가는 길은 지금 거기서는 어떻게 낼 수가 없고 인근에 바로 공장들이 다 들어 있어 가지고 거기 있는 공장이 그 무슨 경남테크인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공장이 이제 제 고향 선배예요. 고향 선배님인데 그래 내가 한 번씩 지나가면서 밑으로 올라오는데 나갈 때도 위로 갈 수 있으면 오히려 들을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또 거기 옆에는 또 보면 또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던데 그래서 그쪽과 협의를 해갖고 길을 하나 내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 경남테크 부지를 조금 이용을 해서 하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기가 보니까 그 나무 파쇄목 파쇄하는 네, 맞아요. 급이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날은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가면 엄청나게 해가지고 진짜 안전사고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뭐 말을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분이 뭘 하시냐면은 이제 벌목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도로 내고 산에 이제 도로 낼 때 먼저 나무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저도 이제 뵌지가 좀 한 1년 가까이 돼가지고 몸이 안 좋으셔갖고 병원도 가 있었고 이래가지고 못 뵀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 지금 길이 올라간 길은 딱 돼 있는데 거기만 딱 손보면 진짜 멋지게
이제 왕리할 수 있겠던데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뭐 내가 역할이 필요하다면 나도 역할을 좀 할 테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가 사업장 안이 돼가지고 혹시나 사고가 나면은 아니 그러니까 예. 거기 뭐 그 사업장을 하려는 게 아니고 뭐 길을 만들어야죠. 근데 뭐 하여튼 그거 한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고민 한번 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집집마다 뭐 애완기를 안 키우는 집 없지 않습니까? 다 키우고 나도 뭐 큰 개를 3마리를 키우는데 그게 뭐 젊은 이 강아지 애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접근이 좋아야 오거든요. 접근성 안 좋으면 사실 안 옵니다. 만들어 놓고 사용 못하면 이 뭐 진짜 한마디로 돌아가면 타물이 되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거제 시민 여러분들이 오시게 만들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어차피 도로도 밑에 지금 뭐 이제 새로 공사를 하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한번 보도록 예, 그래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다른 이제 추가 질문할 거는 우리가 내가 저번에 이미화 팀장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 그 아그레스 파크는 지금 뭐 사업한데 지금 뭐 거제시하고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는 저기 하는 게 아니라서 이미수 이미화 팀장이 내는데 자료를 갖고 왔었어요. 그럼 허가가 이제 팀장 할 때야 자료.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뭐 다른 물어볼 테니까. 지금 뭐 보니까 그 수산업을 해가지고 뭐 하는데 보니까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 드리려 했고. 하여튼 뭐 우리 국장님 몇십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진짜 우리 사등 거제 동부 남부 협조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저기 534쪽에 율포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업 내용 양동 주사 유해실 철거의 공익적 농촌 공간을 재생한 공익적 농촌 공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악취나 유해 시설이 돼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은 대신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시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요? 이제 지금 우리가 업무 보고 때 예. 기농기촌 실습장, 식물공장,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해서 쾌적한 생활 여건, 정규 여건을 이제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기본 계획 수립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이제 착수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방향과 내용을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제 이제 그 전에 착공을 한번 하다가 주민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 재정비를 해서 그제 다시 착공 그걸 했고요. 주민들이 그동안 하고 싶은 바란 사항을 생각했던 걸 저희들한테 이제 기본계획 용역사에 주면은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이제 이게 당초 계획에 있던 기농기촌 센터라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후 관리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새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구성됐습니다. 예. 예. 저도 한번 참석은 해봤는데 참으로 이게 만만치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또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공모사업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참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쨌든 주민들의 우선되어지는 요구가 이제 본사의 철거를 무엇보다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토지 매입과 지작물 보상이 원만하게 협의되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우선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월 말까지 부지 및 지작물 보상금 39억 2,7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하고요. 예. 지금 대지가 한 2,000두 가까이 있는데 지금 한꺼번에 이제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이거 판매를 하고 처리를 하면서 늦어도 금년 안까지는 모든 게 비어지고
그럼 저희들이 바로 이제 철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차례 지적은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율포마을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왔죠. 이게 22년도 1월 달에는 이 분뇨 등이 마을 하천을 따라 바다에 유입되는 그런 상황에 악취까지 온 동네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악취방지법, 가축분뇨에 관한 이용 법률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과태료 처분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악취 배출 시설 신고 대상 시설로 우리 시가 지정을 했습니다. 22년, 23년도 안에는 1년 동안 악취 배출 시설로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다행히 악취 배출 시설 시설 개선을 벗어나서 이렇게 율포지구 농촌공원 정비 사업으로 이제 90억 원을 들여서 하게 됨으로 사업자도 또 지역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또 환영하고 뭐 사업자의 경우 안도의 한숨을 쉬는 형국이기도 합니다만 아무쪼록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받고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싸우고 투쟁한 결과가 이 내용으로 되어졌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명심하시고 주민들의 요구 이런 내용들을 잘 수렴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농산어촌 관련 사업도 이 사업도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공목만 되기를 바라고 참으로 많은 협력과 협조도 하고 또 공모에 선정되어졌을 때 칭찬도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질문에도 있었지만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지기도 하고 변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해주십시오. 이제 처음에 사실상 저희들 신청할 때는 주민들도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국비 사업이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그 보조 사업 중에 국비가 70%, 도비가 한 8%, 9% 정도가 전체 한 80%가 지금 보조가 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이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조금은 이 평가위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좀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하게 그걸 하고 또 지역민들도 이 복지 이쪽 부분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이걸 해달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은 어떤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되냐면 이제 이 부지부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고 이게 그 동네가 예를 들어서 A 동네, B 동네에 돼 있으면 서로 자기 동네에 많은 걸 가져가기 위해서 또 트러블이 생기고 일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기본 계획을 갖다가 1년 동안 지금 그 하는 데만 시간이 1년 정도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정이 되는 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 공무원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칭찬은 5일 듣고 나머지 360일은 이게 머리를 갖다가 아픈 게 하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의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을 너무 설득도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한테 그것도 있지만 너무 초창기 공모사업은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의 주민들이 정말 협조도 잘 되고 이랬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무리한 이제 공모 사업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사업 주체를 두고서 또 갈등도 일어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마을 간
또는 마을 공동체 내부에 많은 요구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정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참으로 힘든 것들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뉴딜 사업도 도시재생 사업도 우리 어촌 신활역 사업도 농산어촌 특화 사업도 이제 어떻든 크게 특히 농산어촌은 기반적 사업하고 소득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득 사업의 경우에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든지 충분한 구성원 간의 어떤 협의 또 소득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나름의 기반들 이런 것들이 미흡한 과정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또 사업체 운영 주체에 있어서 사회적 공동체 협의회를 통해서 사업 주체에 대한 설립과 운영에 가는 과정에 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우리가 계획 단계부터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계획에서 변형될 뿐만 아니라 소득 사업 자체가 포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지금 네, 맞습니다. 거제면회 같은 경우 이제 소득 사업 자체가 포기되어지고 기반 사업으로 변형되어지는 형태로 되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어렵긴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아니면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주민 역량 교육들을 통해 주민들의 합의와 또 소득 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민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형태의 그것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번 하청하고 올해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청 맹종족 시베지 권역 사업은 우리가 공모 사업에 또 잘 해주셔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라 권역 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원래 구조라 평가위원들이 총 4분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그때 그 위원님도 계시다시피 청년업인 해녀 공동작업장이 단순 수산물 세척 작업장 및 해녀 사화장만으로 계획되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서의 기능이 부족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소수 청년 10명만 쉽게 얘기해서 구성을 했다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 안전 보행로가 좀 좁은 그 골목길 내에 거주하는 고립된 환경을 극복하기 근본 대책이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 등 조금 다수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조라 권역 사업의 당초에 사업 기획 단계에서 공모하는 과정에 많이 축소되어지고 변형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농산어촌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에서 150억인데 당초에 앵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핵심 중점 사업이 두 가지였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AI 모빌리티 거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또 산학협력과의 MOU도 체결하고 두 번째로는 청년어업인 해녀 공동작업장을 형태로 해서 청년어업인의 유입과 또 소득 창출 이런 부분들의 사업 계획들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교육이라든지 주민역량 교육의 내용들 또 정규여건의 개선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결국은 핵심 사업이었던 AI 모빌리티 교육, 그 다음에 생산 이런 거점 사업들이 이제 포기가 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주민들도 그다음 시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데 사업 계획에 있어서 용역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해수부 공모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되어진 부분, 소득 창출과 이익의 분배, 그 다음에 문화교육 사업장으로 해서 경로당 2층에 짓는 데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답변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획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데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들을 이루어내서 내부 갈등이 없어야만 단합된 목소리를 내어야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크게 이제 지적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내년에 소득 사업을 할지 기반 사업을 할지 이제 주민들의 의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듣고 이번에 들어간 용역사가 뭐 뉴딜 사업에서부터 성포라든지 칠천루라든지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한 번도 선정되지 못가 없는 유능한 용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민들의 합의 기본 계획을 수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이것이 무엇보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공모하기 위해서라도 주민 역량 교육 사업들 사전에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 어떤 사업을 이뤄내갈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교육과 설득과 토론들이 되어지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주민 역량 교육 사업들을 한번 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그건 뭐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올해 또 주민 역량 강화를 하는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구조라 그 주민들의 전체 여론을 모아서 그 주민 전체가 합의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노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월 23일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날 우리 또 김도 의원님하고 저도 그 현장에 참가를 해서 그때 뭐 이미 분위기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느낀 분위기가 평가위원들의 질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노재 의원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신 그대로 좀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또 공모사업에 꼭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네,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 우리 4월 26일 임시에 농업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할 때 저희가 원안 이렇게 가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주 내용이 보면 농업인 수당 지급 방식을 거제사랑 상품권에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때 당시에 정말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면 거제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고 싶으면 상품권으로 하고 또 어민들한테는 또 수협하고 가깝기 때문에 수협 카드로 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저희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죠?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카드나 상품권이나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다고 하셨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전화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민분들께서 아니 자기들은 뭐 농협에는 아예 통장도 없대요. 통장도 없고 수협만 거래하고 그래 하는데 그래서 수협 그걸로 하고 싶은데
뭐 어쨌든가 지금 뭐 그 행정에서는 농협 체크 카드로만 해라. 그래 연락을 받고 그래서 7월 중에 이렇게 그 지급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봐요. 면동에서도 뭐 아예 그냥 차단을 시킨다 하더라고. 자기들이 아무리 항의를 하고 수요 카드로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청할 때 이제 면동에 이제 그 가까이 있는 데가 농협이 많다 보니까 이제 농협에 가서 신고를 한 것 같는데 지금 변경되나? 지금 카드 변경되나? 그래서 접수할 때 지금 이제 그걸 했는데 그때 우리 의회하기 전에 이제 이미 막 접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과장님 금방도 말에 그 말씀에 그거 있으신 게 그때 우리 신검자원님이 그때 질의하셨어요. 이미 연락을 받았다 채용 카드로 하라고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아이고 우리가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접수받아서 할 거라고 그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 이렇게 그 농협하고 뭐 이리 사전에 다 그걸 해놓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막 그 형식에 우리 조례 이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제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 이게 그때 이제 신청이 보니까 3월 달에 그 4월 12일까지 지금 신청을 그 하다 보니까 그리 좀 이제 신청을 하면서 뭘 할 경우로 이제 쓰다가 보니까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 뭐 올해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혹시 차후라도 변경이 가능한지. 예, 차후 내년 그 이게 신청이 그냥 그 일회성이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할 때는 이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 최근에 우리 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웰빙 공원에 두 곳에 이렇게 설치해 주셨잖아요. 예. 아, 예, 그거는 정말 뭐 저희가 또 우리 그 길고양이 그 이제 시민단체 쪽 분들한테도 그 어쨌든 감사하다는 그런 그 제가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잘 뭐 설치는 정확하게 언제 했습니까?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예, 제가 그 보낸 날 그날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이제 그 뭐 캣맘이죠. 이 그 급식을 주고 이러는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 오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 TNR을 시행한 지는 벌써 한 10년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죠? 한 10년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공공급식소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야 TNR 이런 효과도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 예. 지금 이걸 설치하자마자 네. 또 우리 또 반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 민원이 지금 네, 또 네. 지속적으로 막 네, 그 네. 3월을 통해 가지고 단체 지금 이제 압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네, 저희 네. 직원들이 적절하게 지금 네.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잘 그를 해주시고 아마 이게 그 한 당장보다도 한 2, 3년 지나면 그 웰빙 공원 내에 있는 길고양이들의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확실한 좀 효과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그 어떤 정말 그 효과가 드러나고 또 그래 하면 또 그 전에라도 좀 하나씩 이렇게 조금 늘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예, 저희들이 저번 그 보고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성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포획이 용이하죠. 100마리를 어디다 했냐면 이수도에 53마리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또 그 덕포 해수욕장 인근에 조금 다른 세대들하고 멀리 있어가 여기 이제 예, 예. 47두를 지금 해서 예. 내년도에
네. 지금 이제 포획을 해보고 네. 가히 지금 이제 우리 중성화 수술을 한 것들이 많이 잡히는가 아니면 일반이 많이 잡히는가 네, 네. 이제 그 시험 결과가 나오면은 네. 뭐 대외적으로도 뭐 알릴 수도 있고 또 지금 뭐 저희들이 국비만 가지고 해결 못하는 이 부분을 또 시비를 많이 좀 투입을 해서라도 확실한 효과가 있다면은 이 부분을 또 그때 또 많은 또 확대를 하도록 그리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그 과장님 조금 전에 그 100마리를 이수도에 50 세 마리하고 지금 이수도에 있는 개체 수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거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도 지금 제가 200도 보니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장님하고 이래 해가지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거기 있는 개체 수만 갖고도 한번 실험을 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막 하여튼 지금 네. 저희들도 지금 이 객관적인 자료가 좀 예. 있어야 돼서 그래서 예. 지금 계속 한 3년간은 예. 장소를 정해가지고 이리 지속적으로 예. 한번 파견 한번 해보려고 그럴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수도에 있는 개체 수 지금 있는 개체 수도 좀 꼼꼼하게 점검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그걸 해주시길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그 준연구 논두렁 있잖아요. 예, 그게 여기가 사업 건이 한 6,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수요가 그밖에 안 됩니까? 수요가 많이 되는데 작년에 좀 많이 그 도비에서 많이 해주더만 중간에 좀 예산이 좀 삭감이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지속적으로 진연구 논두렁을 해도라는 데가 경지 정리가 된 데는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게 일손이 예. 많이 가고 안 가고 되면 지금 그렇죠. 돼 있는 데는 거의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문 용어로 두rum밥 치는 게 예. 사일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 해놔놓으면 그거 안 해도 되고 풀 안 배도 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호응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제 아시는 분들 중에 이제 또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서 6,700만 원 이게 그러면 6,700만 원이 뭐 사업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논으로 막 비교를 한다면 논으로 하면은 옛날 단위 써도 됩니다. 뭐 마지기를 써도 마직이 아니고 그는 이제 마직이나 이제 길이로 하면은 네, 길이를. 한 1,000m 정도 그러니까 아, 한 이렇게 이제 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 1,000m. 1,000m. 예, 예. 양이 많네요. 예. 1km 아닙니까 그게? 예.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기엔 내가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제 뭐 물론 농사 안 짓는 분도 계시는데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분들 내가 보니까 풀베다 쓰러질 텐데 이 확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정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정언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빠른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과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의 5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섬꽃축제 부대 시설물 임차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선꽃축제 때 저희들 농특산물 판매 천막을 설치한 겁니다. 아, 그거는 별도로 또 처리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임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4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우리 부시장님 이름이 옛날 예. 그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좀 확인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기본적인 겁니다. 예. 5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바우처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농식품. 이거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면동을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쓰는 부분에 이게 지금 다 100% 쓰고 있습니까? 전년에는 저희들이 AT 센터에다가 돈을 주가지고 AT 센터에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직접 농협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이 어떻습니까? 시행률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고품질 거제 양파 생산단지 육성 여기에 추진 실적에 기계 4대 구입이 들어 있습니다. 예. 양파 파종기, 예. 그다음에 양파 세척기, 수확기 이런 기계를 사준 겁니다. 이게 이거는 시설비하고는 틀리다 아닙니까? 예, 장비 구입비 아닙니까? 예. 그 뭉텅거리 사업을 하면서 그 뭐 다른 기자재라든지 다른 걸 하면서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기계 4대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송진포 그 양파 장목반으로 사업을 주었습니다.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보통 뭐 시설비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붙어 있으면은 뭐 어디에 시설에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지만 이건 별도 이게 구입을 해서 이리 주는 데는 장비 구입을 해주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뭐그 공동으로 사용하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단체 시설명으로 전체 되어 있습니다. 단체 및 시설명으로. 예. 전부 근데 개인 이름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게 만약에 단체면 단체로 줬을 때 이제 그 단체명을 쓰고 예. 거기 안에 이제 대표자 명의를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은 농가명이 그 밑에 적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사업연도 사업명 단체 및 시설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단체명을 쓰든 이제 뭐 해지 개인명을 이렇게 쓰는 게 단체명에 뭐 대표명은 가로를 열고 쓰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혹시 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56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 및 수출 지원 실적 관련해서 우리 그 수출액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은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 위에 이제 특산물 직거래 관련해서는 로아팜 농부시장 등을 통해서는 상당히 좀 활동이 지금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수출 물류 지원비에서 우리 수출액 자체가 상당히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 문제에 대한 자체 분석이 좀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축산물이 빠져 있어서 금액이 좀 작아 보입니다. 나중에 그 농산물 수출 실적에 농산물 수출 실적이 그 보면 축산물까지 합치면은 99억 전년도 수출액이 그렇게 됩니다. 비슷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 왜 작년도 대비해서 왜 축산물을 왜 뺐습니까? 예, 뒤쪽에 또 수출 실적이 또 별도로 만들었네요. 예. 그 밑에 보면 수출업체 국외여비 지급해서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요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수출 증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이 표에서 지금 지급액만 나와 있거든요. 예. 실제로 이 지급을 통해서 수출이 얼마나 되는지 수출액 관리 표가 뒤에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표가 없는 게 지금 예, 위에 있는 그 수출 실적 안에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뭐 미국, 독일 뭐 밑에 지금 쭉쭉 그 항목별로 수출액 관리를 기록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57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지금 뭐 현장을 가봤지만 고현동은 지금 상당히 지금 건물 자체를 잘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운영 주체는 우리 지금 거제시에서 지금 직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 운영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아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 로컬 푸드 그 인증제를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안에 각각의 이제 매장에 혹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거제시 로컬푸드 그 생산자 단체 농가 지금 420농가 출하회가 한 420농가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농가 회원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주로 그러면 이제 그 회원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또 지점들 그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또 좋은 위치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위치 뭐 조금 이점이 있는 위치들도 있을 건데 그거는 뭐 거기 안에서 자체 일단은 저희들이 뭐 운영하게 되면 문은 10시부터 문을 열 건데 지금 현재 뭐 축기배나 농협 같은 데도 좀 로컬푸드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자기들이 좋은 자리 차지해 여기서 좀 빨리 와가지고 포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놓고 지금 이런 실정인데 어떤 자리를 저희들이 지정해 줄 수는 없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먼저 오는 분들이 좋은 자리에 놓고 아마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은 이제 별도로 매겨집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자체적으로 뭐 도매가라든지 이런 거 자기들이 확인하고 또 뭐 일반 시중마트에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자체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직매장 운영을 해서 숍앤숍으로 지금 하나가 또 늘었지 않습니까? 옥수점이 장성포 장성포 옥수점이 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 대비해서 또 여기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또 그쪽에서는 또 비교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거는 조금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열게 되면 예,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열게 되면은 예, 예. 인근에 있는 예. 아, 우리 예, 직매장 직매장들이 조금 이제 그런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대책도 뭐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5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추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학교와 이제 수의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하는 걸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위탁 업체는 이제 한 9개 정도로 해서 배송만. 9대 정도로 해서 이제 배송을 해서 한 뭐 70개교까지 느는 상태로 코스가 한 27개로 예, 예. 이렇게 돈다.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예, 말씀을 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이제 그 관련해서 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거제시 지역 상품 구매 촉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에서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 수산물을 포함하여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급하는 이제 업체가 들리는 얘기로는 이 지역에 직접 생산 또는 판매가 아니고 지역에 이제 분점처럼 만들어서 있는 곳이 또 이제 들어오기도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기본 단가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냥 여기에 지역산 외에 최저가 입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은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이제 자재가가 이제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급식 품질 저하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지역의 업체도 어느 정도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공급에 좀 다원화를 해서 서로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저가 입찰은 저희들이 규격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호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뚜기 참치캔 뭐 150g 같으면 예, 예. 이 오뚜기 참치캔 150g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되는 업체가 6개 있습니다. 6개 업체에서 A 업체는 그걸 뭐 100원에 쓸 수도 있는 거고 B 업체는 90원에 쓸 수도 있는 거고 C 업체는 120원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낮게 쓴 업체들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뚜기 참치캔 100g 이렇게 규격을 정해놨기 때문에 질 저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는 예, 예. 이제 질 저하가 없을 수 예, 있으나 예, 예. 양으로 따지는 것들은 또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정량적인 거는 예, 또 따질 수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예, 예, 이제 예. 보는 눈에 따라 가지고 상제품인지 뭐 중간 그렇죠. 제품인지 예, 하제품인지 예, 예. 이런 부분은 또 뭐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조금 체크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관련돼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드웨어 관련해 가지고는 다 이제 준공이 끝났습니까? 지금 용역 중인 것도 있습니다. 언제 지금 끝날 예정입니까?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3개를 했는데 제일 늦게 끝나는 게 올 연말까지 그럼 용역이 올 잡힌 연말 것도 되면은 있습니다. 다 이제 오픈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신한력 플러스 사업이 실제적으로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농식품부 사업계획 승인을 2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아마 또 조금 1년, 연장을 해야 되지 또 않을까 연장해야 이렇게 되겠네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년 연장인데 또 1년 더 연장하는 걸로 그러면 예, 아직 하드웨어도 지금 이제 뭐 착공을 해야 되고 인허가 받은 것도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하드웨어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3개에 대해서 이제 운영 주체가 이제 결정이 좀 됐습니까? 운영 주체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신한력 플러스 추진단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예, 사회적 협동조합을 4월달에 창립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주의해야 될지 안 그러면 시경을 해야 될지. 이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각각의 이제 각 층별로 그 운영 주체를 좀 명확하게 해서 그 운영 주체에서 이제 오픈과 동시에 잘 이제 운영되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게끔 예, 예, 이렇게 좀 예, 부탁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70페이지입니다. 지금 고엔 로컬푸드하고 아주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아주에는 그 2차선에 있어가지고 그 마무리할 때 그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통행을 잘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도로를 도로 말씀하시는 때문에. 거죠. 예, 예. 그리고 고현동도 저희들 현장을 갔는데 업무 보고시에 보니까 450 농가를 했는데 예. 오늘 주라의 농가가. 방금 이제 또 420 사- 농가로 변했네요. 30 그거는 숫자는 제가 좀 확실한 거 아니라서. 400농가가 넘습니다. 근데 한번 그래도 뭐 한 미리 400 농가를 잡든지 450에서 420으로 30 농가가 그새 어디를 날아갔는지 업무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품목도 일이 한 250 품목이나 이렇게까지 됩니까? 분목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게 거의 정해져 있지 네. 않습니까? 뭐 상추, 뭐 대파 그렇지. 이렇게 거의 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그 먼저 가져오면 먼저 진열을 한다. 그거는 항상 그 사람이 먼저 가져올 수 있고 이래서 한 번씩 그 위치를 로테이션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일 뭐 새벽에 와서 있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른들은. 예,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농가들이. 10시에 문을 열 건데 네. 옆에 들어와서 소분실에 자기들이 와서 자기 스티커 이름 네. 붙이다든지 이런 작업은 뭐 6시부터 할 수 있도록 문을 예. 6시 되면 문을 열 예, 계획입니다. 그때 뭐 큰 트러블 없고로 해주시고 예. 예. 아주하고 우리 고현하고 이게 다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고 보통 이 강공기관에는 그 공공기관이 보면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예. 항상 투자로 뒤에 또 돈이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잘 이 챙기겠습니다. 두 곳이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뒤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예, 잘 바랍니다.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571쪽 기농 기촌인 사업비에 있어서 기농만 보겠습니다. 4천만 원인가요? 기농 사업비가? 기농의 뭐 순수 사업비는 뭐 그 정도 되는데 융자를 빼면은 보조는 그 정도 됩니다. 또 융자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기농기촌에 있어서 기농교육, 기초교육 1,000만 원, 기농창업 활성화 700, 현장 실습 교육 2,500, 그다음 창업 실행비 1,000. 이제 이건 지원 사업, 융자 사업 빼고 기농의 안전 정착 사업 300. 그럼 4천만 원이 조금 더 되지 않나요?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보조는 그 정도 됩니다. 예. 보조가 그 정도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융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는 금액이 그렇다는. 그러니까 위에 이제 사업비를 계획한 것은 4천만 원인데 예. 실제 추진 실적은 4천만 원이 넘잖아요. 예. 계획하고 집행된 금액이 차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년부터 기농기촌 현황에 따르면은 이게 올해 지난해는 750명이었네요. 기농기촌. 예. 그럼 기농기촌의 차이가 뭡니까? 기농은 네. 완전히 농사를 지으려고 오는 거고 예. 기촌은 그냥 농촌에 살려고 오는 걸 기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다음에 기여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저희들은 겁니까? 기농기촌만 관리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면허로 뭐, 가는 예. 경우도 예. 기촌이 그래야 기농으로 되고 보고 기촌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우리가 와야 적은 되고. 편이 아니네요, 그죠? 그럼 순수하게 동에서 면허는 아니라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기농기촌 인구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기농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7명 되어 있는데 이 17명은 전부 다
외지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거제에서 온 게 아닙니다. 예. 요 기촌 같은 경우는 733명 되어 있는데 700명 정도가 외부에서고 한 33명 정도는 거제시 관내 동지역에서 면적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733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733명인데 700명은 외지에서 저희들 거제로 들어온 거고. 아. 예.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좀 많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그런데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영 뭐 작습니다. 예. 뭐 현재 이제 700명 정도는 이제 기촌을 하는데 기농 목적으로는 크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지역 뭐 거창이라든지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실태 조사는 하는가요? 예. 이게 매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예. 기농이나 기촌을 했을 때 관리를 뭔가 말씀하시는 어려움이라든지 예. 안정적인 정착을 예. 위해 개선되어야 될 방향이 있는지 예. 이런 실태 조사는 혹시나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저 뭡니까 그 기촌센터 예. 거기 조례에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한 결과를 한번 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기농기촌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무실 안에 거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농기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나 또는 사업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여기에 농업지원과의 기농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 이런 의미네요. 저 팀 안에 그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제안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좀 모르면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아마 이게 매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선문조사 내지는 대면 조사 방식으로 해야만 제대로 된 실태 조사 개선 방향들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실태 조사를 주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17명 내지 이렇게 많지만 안정적인 농촌 정착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불편한 점들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기농인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교류하고 또는 어려움을 어떤 개선 방향을 좀 더 집단적으로 모여서 제안하는 뭐 이를테면 뭐 기농인 연합회라든지 이런 모임은 있나요? 있습니다. 모임이 지금 한 30명 정도 가입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청년농, 기농 뭐 이렇게 그 젊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단체가 있다라면 그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잘 듣고 그다음 한 가지 더는 이제 농촌의 빈집 정비하는 사업들을 우리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농업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 예, 그러고 다음에 건축과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든 기농기촌을 우리가 홍보하고 널리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저는 이만큼 늘어난다고 했을 때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건축가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뭐 다른 군 지역의 경우는 빈집 정비에 있어서 임대의 경우 이제 여기는 용자가 아닌 임대의 경우 뭐 월 만원 내지는 또 반값 뭐 전세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기농인 유치를 위해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도 뭐 농업 정책과도 마찬가지 건축가하고도 충분한 협업을 통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촌의 경우 특히 어촌계 가입이라든지 또 농촌의 경우에도 그 비슷한 원주민과 기농인, 기촌인 그리고 기여인 간에 갈등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농촌에서 파악되는 갈등 사례는 어떤 경우가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뭐 저희들이 파악이라든지 접수된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어촌의 경우는 많이 있고 그죠? 뭐 어촌계 가입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로 그래, 그래서 저는 한번 실태 조사를 더 하나 강조하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어디로 갈 거냐를 조금 함께 고민해서 뭐 10가구 내지는 5가구 형태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부면의 산촌 지역의 경우에는 뉴욕에 거주하셨던 뭐 신부님이란 교수들이라든지 이런저런 분들이 한 대여섯 분들이 이제 전원주택으로 내려와서 그 전원주택 단지에 또와 연결되어진 외지인들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계속 늘어나면서 또 회합도 가지고 뭐 이런 제안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 한 10가구 정도가 전원주택을 형성하고 기농 기촌 그다음에 일자리 복지 이제 관련되어진 정보들을 한꺼번에 좀 받을 수는 없을지 이제 그런 주문도 하고요. 예. 근데 그런 지역에 대한 나름의 조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더. 그래서 이제 교사나 우리 거제 지역에 온 교사 또는 대우나 삼성에서 퇴직자들 이런 분들하고 뭐 교사단체나 양대조선사 협업을 통해서 은퇴자 기농, 뭐 기촌 를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뭐 협약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한번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뭐 과장님 뭐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예. 제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노재환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웅 의원님. 예. 나도 남았어. 조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543페이지 한번 봅시다. 용역비 집행 현황, 예, 둔덕 포도 명품화 브랜드 개발. 이거는 서울에서 용역을 했네, 그지? 예. 이분들이 서울에서 용역을 해야 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업체 공모를 했는데 이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거제시는 이렇게 이 둔덕 포도 이 포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 있는 뭐 업체가 없는가 봐요. 마땅한 업체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로 인해 가지고 명품화 브랜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왔네, 그지? 예. 요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이 용역의 결과에 주된 내용이 뭡니까? 포도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네. 포도 브랜드명이 포도 맛제. 포도 맛제. 예. 안 그렇게 맞는데 개발을 포도 했습니다. 맛제. 예. 포도 맛있제. 예.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이제 상품 개발을 한 거네, 그지?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포도 맛제가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는 어떤 뭐 환경적인 요인은 좀 갖춰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계속 포도에 대해서 기반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SY 그룹에서 했는 그 카다로크 UAE 카다로크에 이게 포도 맛제도 들어갑니까? 포도 맛제는 아직 안 안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올 6월 달이 돼야 그 상표 등록이 아. 끝납니다. 아직 그 상표 등록이 안 됐어요. 저희들이. 그러면 상표 등록도 하고 특허도 신청합니까? 특허까지는 안 안 가고 하고? 이거는 상표는 특허까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포도 맛제를 다른 243개 지자체에서 흉내를 내면 상표 등록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는 어차피 못 못합니까? 쓸 거고 뭐 그러면 유사하게는 청포도 맛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죠? 우리가 포도 맛제인데 예. 다른 데서 청포도 맛제 뭐 이래도 뭐 상관없겠네, 그러면. 유사하게 쓰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걸 좀 못 따라하게 어떻게 장치가 없습니까? 못 따라하게. 예, 소장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상표 등록을 특허청에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 자기들 심의를 합니다.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유사한 것이 들어오면은 심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중복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안심을 해도 되겠네, 그지?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포도 맛제 545페이지 한번 봅시다. 요 아주동 도란도란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납득이 100% 됐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참
우리 어르신들이 이 노인분들 때문에 좀 걱정인데 지금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547페이지. 여기는 각종 위원회는 이게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잘 됐네요. 올해도 마찬가지 이게 회의를 자주 하는 모이죠. 이게 농촌 신활력은 1회, 공공급식은 3회에 7건. 이건 전년도 실적입니다. 전년도죠, 그죠? 예, 예. 올해도 이렇게 올해는, 이제 예. 하겠네, 그죠? 예, 예. 했습니까?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 또 식중독이다 뭐다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요 공공급식 지원 심의 이런 거는 좀 해야 안 됩니까? 거기서는 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심의하지는 하는 건 않습니다. 않고. 여기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그다음에 548페이지 공모사업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죠? 공모를 많이 받았네요. 이게 뭐 크게 많이 받았는 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맨 밑에 이제 이게 32억짜리 그죠? 예, 농식품 바우처 예. 사업입니다. 이게 좀 말고 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우리가 뭐 좀 획기적인 어떤 공모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뜹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런 뭐 시설이나 이런 거 말고 뭐 다른 거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막 좀 뭔가 우리 거제시를 확 바꿔 놓을 수 있는 이런 공모 이런 게 좀 안 뜹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꼭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예. 우리 시는 돈이 없다 하니까 이 공모라도 어찌 좀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보조금 집행 내역에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561페이지 한연홍 대회까지 이게 이 지방 보조금은 뭐 선발 방법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선발하는 방법이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농정 심의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크게 뭐 이거는 뭐 편파적으로 간다든지 그런 그런 건 부분은 없네, 그지? 없다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이게 민간 위탁 사업이 결국은 차량 민간 위탁이네, 그지? 배송하고 차량 예, 차 그죠? 운행하는 기사들 거기죠. 예, 위탁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6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품질 쌀 생산 추진 지원을 해가지고 건 20억 가량을 이제 썼는데 12개 사업을 추진을 했고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 그 거제 고품질 쌀 브랜드 이름은 뭡니까? 그냥 거제 쌀입니까? 별도 개별 브랜드는 없고 예. 저희들이 그 양곡 업체에서 쓰는 게 행복미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가 안 들어가니까 앞에 행복미인데 예. 행복미가 거제 건지 모른다 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브랜드라는 거는 어쨌든 거제라는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거제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천쌀 하면 다 알아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뭐 거제 쌀인데 거제 쌀에 또 좀 약간 우리 남들이 뭐 우리 요즘 그 뭐 몽꾸인가 뭐 거제 몽꾸 쌀 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런 그 브랜드를 해야 좀 우리가 뭐 돈을 20억 들여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홍보 아닙니까? 홍보. 쌀 많이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존경하는 김영기 의원님 항상 말씀 홍보. 홍보 안 하면 헛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잘 해가지고 뭐 거제 쌀 몽구 뭐 이렇게 뭔가 하여튼 좀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예. 569페이지. 이제 수출 농수산물 수출 실적 보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나 보이네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나 보이는데 이거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어쨌든 UAE, 사우디, 중동의 이 왕족들한테 좀 하이 퀄리티로 좀 이렇게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것도 뭐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 YS 그룹도 만나고 다 했으니까 이게 참 잘만 좀 우리가 하면 이게 한번 빵 터집으면은 이게 엄청나게 이게 파격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계속해서 그 런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0페이지 뭐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들었고
그다음에 574페이지 그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라든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그다음에 식품 바우처 농산물 생산 시설 현대화 추진 이런 거는 뭐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요게 조금 오탄지 한번 물어볼게요. 576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 추진 현황. 이 사업비가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원 아닙니까? 원. 우리 아주동에 원입니다. 맞죠? 예, 29억. 그래서 제가 새벽 4시까지 이거 고민하다가 이야, 우리 거제시에 이렇게 많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3시 한 50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아주동에 보니까 이 너무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그 다른 지역도 쭉 비교를 해보니까 야 이게 맞죠? 예, 원자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예, 이거는 확인을 어찌 잘 보면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거 자칫 잘못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금액이 예. 그래서 야 우리 거제시가 대단하다. 그 대단한 게 아니네, 그지? 예. 그래서 이제 새벽 3시 50분까지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578페이지. 아이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진실일까 아닐까? 예. 자 578페이지. 자 건강 도시락, 과일 간식, 초등. 그 다음에 뭐 다 이런 것들은 식품에 관련된 거니까 예. 가급적이면 좀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좀 이렇게 위생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예, 그런 쪽하고 좀 이렇게 잘 좀 소통을 해서 이거 음식 가지고 그지 장난을 안 치고 싶어도 뭐 그냥 균에 의해서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철저하게 좀 검토를 좀 예, 점검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철저히 점검토록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1페이지 해외 마케팅 판매 실적 여기도 하여튼 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저 오일머니 좀 공략 좀 할 수 있도록 예 그래 좀 해주시고 요 뒤에도 뭐 582페이지도 마찬가지 여기도 나라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일머니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 친환경에 한번 봅시다. 583페이지 이걸 내가 요것도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부인들도 따라오기고 예를 들어서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돼가지고 이런데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좀 연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좀 필요 안 하겠습니까? 그지?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12,000명 정도의 95개국이더라고요. 해외 우리 지금 들어와 있는 거기서 이제 뭐 남녀는 아직까지 비교를 안 했던데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임산부라는 거는 어쨌든 임신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건 우리한테도 좋은 분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어드밴티지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농업지원과도 보니까 예산이 한 400억 됩니까? 450억. 예. 그래서 이제 국비 앞으로 한 450억 더 확보해가지고 900억짜리 예, 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하나하나 끝까지 좀 챙겨주시고 우리 그 특히 아주동 그 저 로컬 푸드 그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에 우리 18번에 예비 준공검사 실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로컬 푸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지금 거의 다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관련해서 우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 8조에 보면 그 예비 준공검사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설계 도서하고 시방 도서대로 잘 되었는지 그렇게 꼼꼼하게 좀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재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약간 앞서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기농, 기업 및 기촌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가 우리가 지난해 7월에 제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면 기업 따로, 기촌 따로 이렇게 이제 센터가 운영 관리되어지고 있습니까? 기여센터는 포로수용소 앞에 그 사무실이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세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례에 의하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업무들을 처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농기촌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노재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논질이 없으면 저도 몇 가지는 잘하는 건 또 잘한다고 또 칭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저 우리 거제몰 예,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이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 보니까 뭐 나름 뭐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예, 사이트로 되어 있고 거기 반면에서 매출이 매출은 생각보다 좀 적어서. 적습니다. 예? 매출은 조금 적다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한 5천, 이게- 5천만 원대. 지금 물론 뭐 누적 방문자겠지만 전체 방문자가 11만 8천 명인데 뭐 벌써 오늘은 뭐 25명가 와 있네요. 근데 뭐 솔드아웃 제품도 많고 여러 가지 품목을 팔긴 파는데 그럼 이게 작년 2023년 한 해 예. 5,5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그게- 우리가 수수료 주고 그냥 네이버에 맡기면 알아서 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것은 거제전자상거래협의회라고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네네.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이버에 이렇게 이제 입점을 홍보를 하고, 했네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따로 뭐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까? 그죠? 보조금이 저희들이 800만 원 아, 지원하고 연간 있습니다. 800? 예, 800만 원 주면은 그 800만 원 가지고 택배비 쪽으로 많이 쓰고 많이 쓰고. 홍보하는 데는 좀 금액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홍보하는 데는 뭐 자기들이 SNS 젊은 사람들이니까 할 줄 아니까 SNS를 자기들이 자가 발전 돌려야죠. 뭐 그래도 뭐 거기 또 운영한 인건비도 줘야 네. 되고 그러니까 나름 뭐 이 앞전에 그거 뭡니까 우리 홈페이지 형태로 있는데 있을 때보다는 네이버로 하니까 훨씬 좀 낫네 그죠? 예. 연계해서 뜨니까 그 잘하고 계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572페이지에는 이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이게 누적이 11억 5천인데 작년에 2억 6,600만 원 정도 매출이 생겼는데 여기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임금비 포함해가지고 1억 1억 9천 예, 예, 여기 조금 연간 정도. 임금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거기에 공무직이 2사람이 근무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설 그 장비 사는데 네네 돈이 좀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면 또 매출액이 또 많지는 않아서 이게 판매 매출액이죠. 내가 여기서 가공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농민들이 팔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예. 2억 6,600이 이게 왜 우리 야매시 이번에 어장담 그 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갔더니 거기 녹차밭이 뭐 억수로 크게 산면 전체를 해가지고 아마 근데 그게 녹차 한 종류만으로 그 영농조합처럼 해가지고 농민들 뭐 한 8가구인가 7가구 된다 많지는 않은데 40억 매출 올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 그런 걸 또 보고 오다 보니까 물론 뭐 규모도 차이가 나고 하지만 조금 더 분발 좀 하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우리 그 생산시설 현대화 이것도 막 지원 사업을 많이 합니다. 보조금 막 나가는데 뭐 시범 사업 이런 걸 계속 한다 아닙니까? 농민한테 심어보라 해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는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데이터 관리는 합니까? 로 데이터 관리를 해갖고 뭐 좀 뭐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이게? 그럼 돈만 주고 맙니까? 내 말은 돈만 주고 뭐 어떻게 뭐 농사 잘 됩니까? 수준에서 끝나는 건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 그래요? 뭐, 성과 보고를 합니까? 나중에 그거는 최종적으로 뭐 한 번 하는데 예. 예. 뭐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 관리도 뭐 물론 성과를 하겠지만 좀 데이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부분도 묻고 싶고 그러고 마지막인데 우리 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올 하반기나 되면 전체 학교가 다 들어옵니까? 9월 달 되면은 9월 달 되면 70개 다 학교를 들어오죠. 다 이제 그래서 옆전에 그 한번 우리 최양희 부회장하고 예. 한번 그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우리는 그 가동하기 전에 한번 갔지만 예. 가동이 되고 나서 우리가 갔다 아닙니까? 그죠? 그 가동이 되고 나서 우리가 느낀 감정이 저도 뭐 중학생 아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급식을 먹는 진짜 믿고 맡겨도 되겠다. 예, 정말 깨끗하게
완벽하게 관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말 이렇게 아이고요. 이 정도까지 관리를 잘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우 잘하고 있고 지금 이제 결국 학교가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면 최초의 그 초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애들 먹거리니까 그 지금 잘 하시는 그 텐션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 지원 과정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 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